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비꼬는 말투로 건드릴 때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쓰이고 잠까지 설쳤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농담이었어라고 웃으며 넘어가는 그 사람.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농담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박혀 계속 생각나고 또 생각나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결국엔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오늘 이 방송은 바로 그 감정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려는 방송입니다. 말끝마다 비꼬는 사람. 겉으론 웃는 얼굴이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숨어 있고 그 가시가 꽂힐 때마다 참아야 할지 받아쳐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여러분께 드리는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누가 비꼬거든 발끈하지 마세요. 이렇게 웃기만 하면 됩니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비꼬는 사람을 대할 때 이건 참으면 안 되는 건데 한 번쯤은 따끔하게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발끈해서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는 오히려 왜 그렇게 예민해? 장난인데 뭘 그렇게 받아들여? 하며 여러분의 반응을 또 하나의 공격거리로 삼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두 번 상처받게 됩니다. 한 번은 비꼬는 말로,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반응에 대한 비난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비꼬는 사람에게 대응할 때 말이 아니라 표정과 태도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한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4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 이름은 정윤주 씨였습니다. 윤주 씨는 매일 아침 회의에서 같은 팀의 이 과장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 오늘도 정 대리는 회의 준비 철저하네. 꼭 발표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정 대리는 워낙 꼼꼼하니까요. 그래서 일도 오래 걸리죠. 이런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칭찬 같지만 그 속엔 너는 과하다, 너는 융통성이 없다는 비꼬는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윤주 씨도 화가 났습니다. 참다가 한 번은 말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말 무슨 뜻이세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아니, 그냥 칭찬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이후 윤주 씨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이 과장이 또 비꼬듯 말하자 윤주 씨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웃으며 맞아요. 과한 게 제 장점이죠. 그래서 실수도 적어요. 라고 짧게 말하고 눈을 맞춘 채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는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과장도 더 이상 그 말에 꼬리를 물지 못했고 다른 동료들도 윤주 씨를 다시 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로는 대응하지 않고 웃음과 짧은 말로 상대의 태도를 끊어내는 기술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비꼬는 사람을 상대할 때 절대 화내지 않고 표정, 시선, 짧은 문장, 이 세 가지 도구로 어떻게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비꼬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써야 하는 첫 번째 방법, 즉농담인 척 던진 말에는 더 큰 농담처럼 웃으며 되받아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꼬는 사람의 말에 화내지 않고 정중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상대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첫 번째 대응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상대가 던진 농담을
더 큰 농담으로 되받아쳐 상대 스스로 내가 한 말이 유치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비꼬는 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고, 또 열심히 하시네. 일 중독 아니세요? 저런 스타일이 피곤한데. 그래도 성실하긴 하죠 뭐. 야, 그 나이에 그 옷 입는 건 진짜 용기 있는 거지. 이런 말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대부분은 지금 나를 비꼰 거지? 이걸 웃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웃거나 화가 나서 얼굴이 굳어버리죠. 그런데 바로 그 반응이 상대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당황하거나 민망해하면 그 사람은 속으로 내가 한 말이 먹혔다 하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강력한 대응은 더 웃긴 농담으로 받아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나이에 그 옷 입는 건 진짜 용기 있는 거지 라는 말을 들으면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용기뿐만 아니라 취향도 대단하답니다. 눈에 띄어야 기억에 남잖아요. 혹은 열심히 하시네요. 일 중독 아니세요? 라는 말에는 맞아요. 일하고 집에 가면 꿈에서도 이래요. 효율적인 삶이죠. 하며 더 과장된 유머로 되받아치면 됩니다. 이런 유쾌한 반응을 들은 상대는 처음엔 웃다가 자신이 던진 말이 상대를 공격하지 못했다는 걸 느끼고 점점 그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36살의 정혜진 씨. 광고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회의 때마다 부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혜진 씨는 발표 준비를 드라마처럼 하시네. 감정도 넣고 대사도 다 외우고. 그 말에 동료들은 웃었지만 혜진 씨는 자신이 비웃음의 대상이 된 것 같아 매번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혜진 씨는 정면을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는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감정 몰입이죠. 이 회의의 몰입도를 제가 책임질게요. 그 한마디에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웃음은 이어졌고 그 뒤로 그 부장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꼬는 사람은 상대가 움츠러드는 걸 보며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말을 웃으며 받아치고 오히려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면 그들은 더 이상 그 무기를 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표정과 말투의 여유입니다. 절대 인상을 쓰지 말고 가볍게 웃으며 부드러운 말투로 대답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비꼼에 전혀 상처받지 않았고 오히려 여유가 있다는 걸요. 이렇게 여러분이 단 한 번만 그렇게 반응하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꼬는 사람을 다루는 두 번째 방법. 상대가 한 말의 무게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정중한 되물음의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꼬는 사람을 상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정중한 되물음의 기술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농담인 척, 칭찬인 척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낮추고 자신이 우위에 서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말에 그냥 웃거나 아무 반응 없이 넘기면 상대는 그 말이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투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렇다고 발끈하면 또 왜 그렇게 예민하냐는 소리를 듣고
공격자처럼 몰리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중하게 되묻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상대가 한 말의 의미를 고스란히 되짚어주는 질문으로 상대를 멈칫하게 만들고 자기 말의 무게를 스스로 느끼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그 옷 좀 튀네요. 눈에 확 들어와요. 라고 말했을 때 그냥 웃고 넘기지 마세요.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은 좋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좀 과하다는 의미예요? 혹은 말씀하신 톤이 살짝 장난처럼 들리는데 진심으로 해주신 말씀이죠? 이렇게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뜻을 정확히 짚어주는 질문을 하면 상대는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그저 웃고 넘기겠지, 혹은 항의하겠지, 둘 중 하나만 예상했는데 전혀 예상 못한 정중한 되물음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40대 직장 여성 한지은 씨는 이 방식을 잘 활용해 직장 내에서 자신을 비꼬던 사람을 단번에 멈추게 했습니다. 지은 씨는 회의 때마다 남자 선배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은 씨는 의견이 참 신선해요. 현실성이 좀 없어서 그렇지. 그 말은 분명히 지은 씨의 의견을 깎아내리는 비꼼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 말에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건 아이디어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다듬으면 좋겠다는 뜻인가요? 그 말에 선배는 순간 말문이 막혔고 결국 아니야. 의미 없다는 건 아니고 그냥 좀 더 현실적으로 다듬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어. 하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정중한 질문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표정과 말투입니다. 질문을 던질 때 감정을 섞지 말고 미소를 유지한 채 천천히 말하세요. 그래야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걸 억지로 알려주려 들면 방어가 생기고 오히려 더 무례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질문은 다릅니다.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태도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대는 그 질문을 받은 순간 자신의 말에 담긴 불편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더는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비꼬는 사람의 말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세 번째 방법, 의연한 침묵과 가볍게 웃는 얼굴이 주는 무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꼬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응징이 되는 세 번째 방법, 의연한 침묵과 가볍게 웃는 얼굴이 주는 무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로는 부족하고 표정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설명하고 더 강하게 표현하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정작 사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들고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말없는 단호함, 즉 침묵입니다. 특히 비꼬는 사람 앞에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웃으며 침묵하는 것, 이것만큼 무서운 반응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지금 나를 우습게 보는 내가
이 말이 얼마나 유치하고 무례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굳이 대꾸하지 않겠다. 는 메시지가 담깁니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빅곰을 당하던 박경화 씨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화 씨는 30대 후반으로 한 기업의 디자인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팀 내 남직원 중 한 명이 항상 경화 씨에게 이런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경화 씨는 뭐 늘 같은 스타일로 옷 입고 오네요. 변함없어서 참 좋아요. 디자인하는 사람 치고는 되게 단순하시네요. 이 말, 단순한 농담 같아 보여도 매일같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스트레스였습니다. 경화 씨는 처음엔 애써 웃으며 넘겼고, 때로는 그런 말 들으니 좀 당황스럽네요 하고 표현도 해봤지만, 그 남직원은 아, 농담인데 또 삐지셨다 하고 웃어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화 씨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직원이 또 비꼬는 말투로 오늘도 블랙이네요. 혹시 옷장에 검정색만 있는 건 아니죠? 라고 말하자 경화 씨는 조용히 그 사람을 바라보며 가볍게 웃고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아무렇지 않게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대꾸도 없고 웃기만 했지만 그 미소에는 내 말을 들었고 별로 가치 있는 반응은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직원은 경화 씨에게 더 이상 농담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고 그 침묵이 만들어낸 미묘한 불편함이 그를 멈추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침묵이 주는 힘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무시당하는 걸 감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의 말에 일일이 반응해 줄 만큼 나는 여유롭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게다가 그 침묵이 가볍게 웃는 얼굴과 함께 한다면 그 무게감은 더 커집니다. 비꼬는 사람은 상대가 상처받거나 당황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한다면 그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어라? 지금 내 말이 통하지 않네? 이 혼란이 불안으로 바뀌고 그 불안이 자기 검열로 이어지며 결국엔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침묵과 미소는 무기입니다. 아주 단단하고 상대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어막입니다. 여러분이 비꼬는 사람 앞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말없이 웃으며 시선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일을 계속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현명하게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와 내면의 근육을 단단히 다지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즉 첫째는 농담으로 농담을 되받아치는 유쾌한 반격, 둘째는 정중한 되물음으로 상대를 멈칫하게 하는 기술, 셋째는 의연한 침묵과 웃음으로 무게감을 주는 태도, 이 세 가지를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면의 준비와 심리적 단단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비꼬는 말은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찌릿하고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 말에는 대놓고 화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자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의 태도입니다. 외부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정해놓은 기준대로 일관되게 대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인가? 나는 남의 말에 쉽게 반응하는 편인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명확히 갖고 있으면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는 이유로 감정이 덜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50대 초반의 여성, 김정희 씨는 이런 기준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늘 묵묵히 일하고 불평 한마디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늘 시누이에게 이런 비꼼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정희 씨는 진짜 천사예요. 불만도 없고 표정 하나 안 바뀌는 거 보면 진짜 로봇 같아요. 정희 씨는 처음엔 속으로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기준을 세웠습니다. 나는 가족이란 이유로 예의 없는 말을 참고 살아야 할 존재는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더는 참지 않겠다. 이 기준이 생긴 후부터 정희 씨는 시누이의 비꼼에 가볍게 웃으며 감사해요. 그렇게 보인다면 제가 잘하고 있는 거겠죠? 하고 짧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그 어떤 비꼼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시누이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지켜주는 단단한 기준, 이것이야말로 비꼼에 당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조언은 연습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훈련 없이는 절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수백 번 하고 싶은 말이 올라오고 억울함이 치밀기 때문이죠. 그럴 땐 작은 상황에서부터 연습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장난처럼 던지는 말에도 딱 한 번만 미소만 지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연습.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연습이 쌓이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비꼼 앞에서도 우아한 침묵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상대가 먼저 불편함을 느끼고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말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내 표정, 내 자세, 내 침묵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꼬는 사람은 대부분 약한 반응을 노리고 장난을 가장한 무례를 반복합니다. 그 반복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단단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지킬지를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로 철학자의 명언과 함께 우리가 이 모든 태도를 통해 진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달라질 삶의 질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비꼬는 사람을 대하는 세 가지 기술이 단순한 대처법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자기 존중의 방식이라는 점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철학자들의 오래된 통찰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스토아 학파는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중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다. 이 말은 비꼬는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문장입니다. 상대는 분명 무례한 말 혹은 비꼬는 말을 했지만 그 말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대해 내가 얕보였나? 왜 나를 이렇게 보지? 하며 해석하는 내 사고의 흐름이 결국 나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대의 말보다 자기 내면을 다스리는 기술을 더 중요하게 배워야 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40대 초반의 남성 이경호 씨는 한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호 씨는 조용하고 성실하지만 상사들이 자주 눈에 띄지 않는 직원이라며 비꼬는 식으로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경호 씨는 꼭 공기 같은 존재예요. 있긴 한데 잘 안 보여서 그래도 조용하니까 문제 일으킬 일은 없겠네요. 이런 말들에 경호 씨는 한동안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사의 말에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조용한 공기가 없으면 숨이 막히죠.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두의 시선을 경호 씨에게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를 무시하거나 비꼬던 태도는 자연스레 사라졌습니다. 이건 기막힌 말솜씨가 아니라 자기 확신에서 나온 문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조용해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말의 무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우습게 보는 사람 앞에서 단단히 서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표현력보다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내면의 힘에서 나옵니다. 침묵이 힘을 가지려면 말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자기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웃음이 무기가 되려면 그 웃음 속에 나는 내 말에 휘둘리지 않아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것은 말재주가 아니라 평정심과 자기 확신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고 비꼬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태도에 대해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담아 이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참을까, 말할까, 늘 그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참는 것도 아니고 말을 쏟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그 상황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는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은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첫째, 더 큰 농담으로 가볍게 되받아치는 유머. 둘째, 상대가 한 말을 정중하게 되묻는 기술. 셋째, 말없이 웃으며 무게감을 전달하는 침묵. 이 세 가지 모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내 감정은 내가 지킨다는 태도입니다.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순간 상대의 말은 그저 공기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던진 비꼬매 내가 발끈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여유롭게 받아치는 순간 주도권은 완전히 여러분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여러분을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은 그대로 맞는 순간 무기가 되지만 비켜나가면 그저 바람일 뿐이다. 여러분, 비꼬는 말도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저 바람입니다. 그 바람에 몸을 세우지 말고 고요하게 서서 눈을 마주하고 가볍게 웃어보세요. 그 웃음 안에는 나는 당신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말보다 더 큰 무기가 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며 혹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말에 매번 마음이 흔들렸던 경험, 억울함과 분노가 올라왔던 순간들. 이제는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오늘 배운 3가지 방법. 유머, 되물음, 침묵. 이 3가지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조용히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반복만으로도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을 잃지 않고 상대와의 거리도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는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꼬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